반갑습니다. 저는 강남선비고요. 두산LBT 주가 전망 도와드릴 건데요. 두산LBT 주가 전망 도와드리면서 최근에 제가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많은 그 애널리스트들께서 이 종목에 대해 목표 주가를 9만원에서 10만원 이상 올려놓은 것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에 최대한 두산LBT가 왜 올라가는지, 특히 조선 원자력에 대해서 탈세계화 관점에서 이제 조선 원자력을 집중적으로 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두산LBT 주가 전망을 도와드리면서 제가 여러 자료를 통해서 현재의 흐름을 역사적으로 인식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20년의 시간 전으로 돌아가서 2000년대 초반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NC소프트라는 주식을 매수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NC소프트, 네이버 이런 주식들은 1994년에 사실 이제 우리가 역사를 알면은 돈을 벌 수 있는데요. 1994년에 우리가 다음이라는 포털 서비스가 시작됐고, 실제로 미국에서 인터넷이 다르파라는 고등 연구기관을 통해서 1970년과 80년 사이에서 이제 처음 시작됐는데, 우리나라는 1994년에 다음이 시작됐고, 그때만 해도 야후 코리아가 우리나라의 포털 서비스 1위 업체였습니다. 근데 네이버가 1999년에 시작되면서 우리나라 탑 탤런트, 탑 연예인 전지현 씨가 광고가 나오면서 네이버가 사실 이제 가장 흥한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2020년까지 가장 흥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 당시에 이제 주가로 환산하면은 대략적으로 1000원에서 뭐 40만원 갔으니까 만원, 뭐 10만원, 거의 뭐 400배 간 거잖아요. 400배? 그쵸? 400배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증자 받고 뭐 이런 거 다 따지고 보면은 더 크게 올랐다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2014년에 이렇게 크게 올랐다. 2014년에 뭐가 있었죠? 알리바바가 나스닥 상장이 있었습니다. 알리바바 나스닥 상장이 있으면서 교보문고의 여러 이제 서적 책 베스트셀러 서적 중에 대표적인 게 마윈의 서적이었고, 당시는 이제 마윈의 명언이 화제였고 유명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2014년까지 누군가가 네이버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네이버 더는 못 가. NC소프트도 2014년에 그렇죠? 이제 리니지 끝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더 올랐죠. 여기서 또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20년간 이렇게 장기 사이클이 인터넷 시대 속에서 인터넷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왔다는 점은, 지금 두산LBT가 겨우 1년간 3배 올랐다고 해서 여기가 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두산LBT와 비교할 수 있는 거는 과거에 2000년대 초반부터 2020년까지 태양광, 풍력 이런 산업의 유럽과 미국이 이제 원자력보다는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늘려야 된다. IRA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코프로의 성장 속에서 태양광의 상승을 여러분들 볼 수 있었는데, 당시에 태양광 주식, 그러니까 하나케미칼이라는 주식이 현재는 이제 하나솔루션인데, 이런 주식의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2010년까지의 상승을 보면은 그쵸, 1000원에서 68,000원이니까 60배, 그쵸? OCI 홀딩스로 볼까요? OCI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동양제철 화학이었는데 2005년부터 해서 2011년까지 보면은 그쵸? 여기서 보시면은 12,000원, 뭐 2만원이 주식이 52만원, 25배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LBT를 장부 가치로만 생각했을 때 굉장히 고평가이기 때문에 못 오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아니다, 더 오른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두산LBT의 지금 유일한 단점은 너무 빠르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개인들의 신용 매수가 조금 많아요. 저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그래서 기간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최근에 말씀드렸고, 6만원과 5만원 사이에서는 저가 매수 가능성이 있는데, 단기로 보면 한미 정상회담이 8월 말 정도에 있을 가능성이 있고,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화제는 일단 원자력이 될 것입니다.
물론 조선은 그냥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제가 최근에 멤버십에서 반드시 매수를 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선박 엔진 관련주는 지금 쇼티지인 상황, 실적이 매우 좋게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이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는 종목은 여러분들 그냥 계속 눈여겨보셔야 돼요.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는 종목이 뭔지 모르시면은 여러분들 다음 분기 실적 예상이나 이런 거를 분석을 못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현재 실적과 미래 실적에 대해서 그 흐름을 아셔야 물론 이제 과거의 퀀트 관점에서도 저는 사실 이제 지금부터는 석유화학 쪽에서 이제 실적 하향이 3년 이상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3년간 실적 하향이 나온다면 늘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석유화학 쪽에서도 몇몇 종목을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여전히 조선하고 원자력, 그러니까 두산에너비티, 특히 이제 저희 멤버십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멤버십에서 특히 이제 KCC는 36만원, 34만원, 코스메스는 24만원, 23만원에서 매수를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특히 KCC 같은 경우는 36만원과 34만원 이렇게 밑줄 쫙 그어드리면은, 자, 36만원과 34만원. 그죠? 정확히 이 지점에서 반등을 시작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게 핵심이고, KCC 같은 경우도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제 KCC는 보시면은, 항상 이제 그래요.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다음에 3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늘어난 종목에 대해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늘어난다는 거는 기대감이 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두산에너비티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3분기, 그러니까 3분기에 영업이익이 1,000억 잡아놨는데 전년도 1,000억인데 올해는 3,000억을 넘게 잡아놨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죠? 3배 이상.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놨죠? 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기저효과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기저효과가 있지만 확실한 거는 지금 복합 화력 시장에서 가스터빈, 가스발전 기자재 이쪽에서 26년, 27년까지 시장이 굉장히 크게 열려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H급 가스톱에서 23년까지의 점유율이 두산에너비티가 겨우 2%였지만 24년에는 10%, 25년에 만약에 15%, 20%대를 넘어오면서 빅3 안에 든다. 그러니까 시멘스가 지금 40%에서 26%를 처지는 동안 두산에너비티는 치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GE 베르노바, 미쓰비시, 시멘스 에너지인데, 시멘스 에너지를 제치고 두산에너비티가 위로 올라온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두산에너비티의 가치는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SMR 같은 경우는 2030년에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침투력 기준으로 0.2% 정도 왔고, 그 새로운 산업이라는 거는 늘 얘기해 드리지만, 예를 들어 2차 전지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얘기가 나올 때가 언제였냐면, 그쵸? 언제였냐면은 15년에서 16년 이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장기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시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되고 그 시장은 무조건 시작될 거라고 상상한다면은 그런 종목을 망하지 않을 기업을 잘 매수를 해놓고 기다렸다가 장기 투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아무 종목이나 대충 장기 투자하면은 마이너스 40%, 60% 됐을 때 참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는 멤버십에서 늘 얘기 드리는 게 매수해서 바로 수익 구간을 가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두산에너비티 같은 경우도 저희 멤버십에서는 늘 얘기하지만 21,000원과 25,000원의 매수를 강조했었고, 두산에너비티가 21,000원, 25,000원의 매수를 강조할 때가 핵심이 뭐였냐면은 이 주식의 거래 대금이나 변동성을 분석해보면 마이너스 20%와 마이너스 35%이 구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단기로 하락할 때는 마이너스 15%의 구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늘 뭐예요? 시장이 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상황이 많은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락이 커졌을 때 더 하락하면 어떡하지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고 하락이 커졌을 때마다 매집을 해야 될 종목을 미리 필터링을 공부해 놓은 다음에, 그쵸? 그때마다 분산 투자해서
갖고 있는다면은, 가령 제가 2024년 3월 21일에 효성중공업을 매수를 강조했었고, 유튜브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효성중공업 제가 2024년 3월 21일 말씀드린, 그러니까 여러분 단기로 보는 거랑 중장기로 보는 건 달라요. 단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장기는 2000년대 초반에 네이버를 사는 것과 2000년대 지금 2025년부터 두산에너비티, 한화엔진, HD현대만엔진, HD한국조선해양 이런 조선주, 원자력 이런 주목을 사는 거랑 장기적 관점인 거죠. 근데 단기적 관점은 뭐예요? 단기적 관점은 지금 차트가 이쁘게 만들어져. 이쁘게라는 거는, 그죠? 이제 단기로 플러스 20% 이상 상승하면서, 고점에서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 구간이 왔을 때, 그때 분할 매수했을 때 수익이 날 만한 종목을 필터링해서 안고 있는 거. 그리고 향후에 실적이 증가할 가능성. 그래서, 단기로는 원익IPS라든지, 또는 SK바이오팜이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으니까, SK바이오팜도 아까 보니까, 상당히 큰 어닝 서프라이즈기로 했어요. 추정치 대비해서 70%나 영업이익이 크게 나왔고, SK바이오팜은 이제 컨센서스 상회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눌림목이 생기면서 이제 12만원, 12만 5천원을 쉽게 돌파하려는 힘이 작용할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실적과 플러스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조금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중장기 관점에서 두산에너비티가 올라가냐 못 올라가냐, 원자력이 못 올라가냐 올라가냐, 이런 얘기를 저는 누군가 물어본다면은, 지금 이제 2025년부터 2030년까지 가장 화두가 될 만한 산업은 결국에는 미국에서 흐름을 봐야 되는데, 미국 동향을 살펴보면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이 지금 스페인과,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에 스페인이 왜 패권국가가 되지 못했고 프랑스가 왜 패권국가가 되지 못했냐, 그거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해양력에 대해서 관심이 적어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놓쳤다는 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 18세기에 최대 강국이 됐던 거는 영국이 석탄을 채굴하기 아주 용이한 국가가 되면서 먼저 1차 산업혁명에서 치고 갔다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가장 많이 보는 단어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렇죠? 4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은 뭡니까? 1차 산업혁명은 석탄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었고, 2차는 이제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 혁명이고, 3차 산업혁명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였는데, 컴퓨터 사이언스가 1950년부터 대호황기, 1950년부터 미국의 대호황기를 거쳐서 1970년부터 실제 시작됐다고 계산하면 1980년, 1990년이 되면서 미국이 이제 치고 갈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1970년대 민주화운동 이후에 1990년 이후에는, 그쵸? 1997년 IMF를 넘어설 수 있었던 게 대표적으로, 그쵸? 인터넷망을 깔면서 우리나라가 치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네이버가 생기면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 이제 인터넷 주권 국가 관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전 세계에서 거의 모든 제품을 기초 소재부터 다 만들고 이런 인터넷까지 주권을 갖고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하고 중국밖에 없습니다. 다 미국의 어떻게 보면 식민지예요. 이게 이제 제가 강력한 얘기인데, 실제로 구글이, 월마트가, 그쵸? 아마존이 지배하지 못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동남아도 나름 이제 열심히 하고, 일본도 나름 열심히 하는데,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걸 다 대표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특히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한중일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고 멤버십 가입하시는 분들이 다 그 얘기하세요. 작년에 강남선비 말대로 HD 현대중공업 사가지고 너무 감사했다. 올해 강남선비 말대로 HD 한국조선해양, 두산에너비티, HD 현대미포를 4월 달에 매수해서 나 지금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사실은 회원분들이 지금 사실 이게 엄청난 수익 축제고 엄청나게 행복한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원분들 입장에서는 연장 결제를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게 회비가 너무 이 정도면 너무 싸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은. 왜냐면은 보시면은 쭉 보시면 이제 대충 눈썰미 있으신 분들 아실 텐데, 손실 난 것까지 다 포함해서 1,800만 원, 4천만 원 보시면은, 그쵸?
뭐 이제 수익이 크게 나는 분들은 여기서 보시면 뭐 1억 4천 버신 분도 계셔요. 24년 11월부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선비님 무더위 건강 유의하세요. 구리값 된다고 언급한 종목, 그렇죠? 구리값 상승하면 올라간다고 언급한 종목 크게 먹었습니다. 그게 이제 풍산이었죠. 제가 이제 풍산도 실제 처음에 교육시켜드린 시점은 언제였냐? 교육시켜드린 시점이 풍산은 제가 이제 풍산 같은 경우도 처음에 3월부터 LS하고 풍산은 3월 26일에 LS하고 풍산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제 구리 가격은 25년에 최대 화제가 될 만한 이제 원자재였는데 3월 26일 여기였습니다. 풍산 LS 매수하라고 했을 때가 이때였어요. 근데 매수하라고 시점부터 시장이 이제 당연히 시장은 정책 리스크 때문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너무 흔들리면 안 돼요. LS 같은 경우 제가 12만원에 매수하라고 했는데 9만 뭐 8천원 6천원까지 하락하니까 막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분산 투자라는 거는 여러 종목을 분산하는 게 아니고 한 5종목 안에서 그 종목을 여기서 한번 사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10% 15% 됐을 때 한 번 더 사고 이런 관점을 갖고 분산 투자 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매수한 시점에서 그렇죠. 2배 가까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풍산은 특히 너무 저평가해서 제가 이제 여러 차례 교육을 시켜드렸던 종목인데 이제 지금 관점에서 대응하려면은 이게 이제 못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이 종목도 뭐 15만원, 16만원 또 돌파하려는 시도가 강할 텐데 근데 여기서 이만큼 먹으려고 들어가는 사람이 저는 이제 투자 심리 관점에서는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려서 사는 게 맞죠. 이런 종목도 만약에 신규로 사실 분들은. 그렇죠? 그죠? 일단 다시 돌아가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긴 흐름을 놓고 봤을 때 2025년부터 우리가 두산 엘리베이터를 매수할지 매도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 2030년까지의 흐름이 뭐가 될까? 그러니까 트럼프 임기 말기까지의 흐름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임기 말기까지 가장 중요한 거는 탈세계화는 여태까지 세계는 평평하다 해서 이제 세계화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중국이 값싼 물건을 계속해서 공급했고 여러 국가들은 계속 이제 했는데 중국이 뭐예요? 성장하면서 GDP 점유율이 올라가면서 미국이 1강에서 이제 중국까지 포함해서 2강 국가에서 지금 이제 뭐예요? 유럽과 일본과 뭐 이런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공격해도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수준인 거고 중재를 할 수 있는 수준인 거지. 과거처럼 미국이 너희 진짜 큰일 나기 싫으면 지금 당장 전쟁을 중단해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당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바뀌는 상황에 결국에는 우리가 핵심 서프라이 체인 원을 분석해야 돼요. 핵심 서프라이 체인 원은 뭐냐? 전쟁이 간헐적으로 일어난다면은 우리가 과거처럼 계속해서 경제가 발전하는 상황 속에서 꼭 필요한 제품을 가격 정가하면서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기 딴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사용하던 선크림이 20% 가격이 인상됐다고 다른 제품 쓰겠습니까? 다른 제품을 쓰지만 비슷한 다른 제품을 쓰겠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해야 되는 게 화장품도 잘 만드는 국가, 화장품을 잘 만드는 국가 중에 화장품을 좀 이제 고퀄리티로 만드는 국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고 에너지 같은 경우도 갑자기 정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거야? 선생님들. 에너지 같은 경우 정전이 일어나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정전이 일어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랑 에너지 믹스를 해야 되지만 신재생 에너지는 여태까지 2000년대 초반부터 2020년대까지 성장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원자력은 뭐예요? 그냥 평평했어요. 근데 일본마저도 원자력을 더 늘리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 과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제 러시아, 중국, 프랑스, 한국이 대표적인 원자력 강국인데 원자력이 미국이 우리나라랑 할 수밖에 없고 불가리아 11월 원전 수주에 대해서
이제 강력한 경쟁 후보는 프랑스인데 프랑스조차도 이제 경쟁 후보가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실제로 프랑스는 뭐 대형 원전에 집중하기 때문에 SMR은 별로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는다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형 원전부터 해서 SMR까지 원자력 전반적인 공급사슬 측면에서 우리나라만큼 원자력을 잘하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블룸버그에서도 지금 내일 당장 원전을 지어야 된다 하면은 대한민국과 함께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은 훌륭하다. 그래서 이제 2만원, 25,000원 강원선비가 매수하라고 했던 위치부터 3.5배 올랐는데 저는 여기서도 폭락한다. 이제 그만 떨어진다. 이 얘기는 말이 안 된다. 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2020년까지 크게 오르는 상황이 있었고 늘 주도주라는 거는 최소 3년이 반복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장기 사이클이냐 단기 사이클이냐 보셔야 되는데 가령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단기 사이클이에요. 보통 석유화학은 3년 쉬고 1, 2년 반짝 오르고 끝나요. 보통 그래요. 거의 그래. 제가 이제 잠깐 보여드릴게요. 석유화학 그런데 근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엔터 같은 경우 단기 사이클입니까? 엔터가 단기 사이클이에요. 엔터는 정확히 분석하기가 어렵지만 결국에 엔터도 K 웨이브가 장기 사이클이었다는 게 핵심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JYP를 놓고 보면 굉장히 장기 사이클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K 원전, K 조선 이런 것들은 전 세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반드시 해야 되는데 미국이 굳이 왜 우리나라랑 반드시 조선업을 협력하겠다 얘기를 할까요? 트럼프가 대놓고 한국조선 함께해요를 왜 당선된 직후부터 계속 얘기를 할까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 관점을 다 대입하더라도 여러분들 두산에너비티의 지금 장기 관점에서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지시는 게 좋겠고 저는 단기 관점에서는 SK바이오팜 같은 종목이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기 때문에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137%나 성장한 이런 종목은 지금 거래대금이 5천억 여기서 보시면 이제 5천억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거래대금이 크게 나오는 종목들은 분명히 눌림목이 적정 부분에서 생긴 다음에는 또 반등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단기 고심을 해보시고 저는 지금 관점에서는 반도체 소부장도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나쁘진 않다라고 봐요. 근데 주도주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관점에서 뭘 사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건 이제 멤버십에서 오셔서 함께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결국 주도주를 산 사람과 주도주를 안 산 사람은 결국 나뉩니다. 제가 이제 이런 교육을 오늘 시켜드린 게 아니고 몇 달 전부터 특히 HD 현대마린엔진 같은 건 선박엔진 쇼티지이기 때문에 선박엔진 쇼티지는 향후 몇 년간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25,000원 라인 말씀드렸고 7월 초중순에 제가 또 HD 현대마린엔진 매수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다크호스가 될 것입니다. HD 현대마린엔진 여기서 보시면 7월 9일부터 7월 14일 사이 말씀드렸고 한화엔진은 7월 22일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이 다 지금 신고가를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멤버십에 오셨다면 지금 사자마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벌써 30%대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을 몇 종목 사놓으시면 굉장히 큰 수익이 나는 상황이고 굳이 매도 안 해도 되는 종목을 저는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시고 저는 이제 사실 인터넷 소버링 관점에서는 오늘 이제 LG CNS를 신규로 사보면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LG CNS를 혹시라도 관심 있고 공부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이 종목은 이제 단기 급반등 가능성 있는 종목이니 멤버십에서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빅데이터 그런 멤버십 분위기 매우 좋았습니다. HD현대마린엔진 31% 17만원 수익이시고요. HD현대미포 9% 그리고 이제 오늘 하루 동안 보시면 35만원, 두산, KCC, 한화엔진, 하나건물주주, 코미코, 코스맥스까지 축하드립니다. HD 현대마린엔진 61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코스맥스까지요. HD 현대마린엔진 11%, 한화엔진 11%, 700만원, 300만원 각각 축하드립니다. HD 현대마린엔진 100만원,
제가 이제 선박 엔진 관련해서 쇼테이지라고 유튜브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큰 수익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한화 엔진, 삼성중공업, 코스맥스, HD현대중공업까지 20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지금 하루 동안 또 47만원 6%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멤버십 수익 후기 공유해드립니다. 선배님 따라가기만 하면 하락장도 마음 편합니다. 조선주 팔지 말라 하셨는데 저는 자꾸 조선주를 단타하네요. 동성화인텍, 세진중고, HD 현대마린 엔진 수익입니다. 140만원 축하드립니다.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 코미코까지 63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한국항공우주, HD 현대마린 엔진 수익 축하드리고요. HD 현대마린 엔진, HD 현대미포, 삼성중공업 또 63만원 8월 4일 수익 축하드립니다. 동성화인텍, 산일전기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수익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멤버십은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은데요. 제가 장전에 시작부터 우리 시장이 오늘 폭락이 나올 것이니 현금 비중 확대하라고 했는데 HD 한국조선해양 120만원 수익 나셨고요. 오늘도 100만원 현대중공업, 세진중공업, HD 현대마린엔진, 한화엔진, 우양HC, HD 한국조선해양 여기서 보시면 100만원, 300만원 이번 한 주간 수익 나셨네요. 900만원 이번 한 주간 수익 나셨습니다. 자, 보시면은 8월 1일 오늘 하루 500만원 수익 나셨네요. 그동안 계속해서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은 매도하지 말라고 7월 초, 4월 계속 매수 강조하면서 말씀드린 종목들인데 이렇게 큰 수익이 났네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멤버십은 엄청난 수익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HD현대마린엔진, 현대건설 52%나 수익 나신 분 계시고요.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미포 보시면 34%, 18% 큰 수익 축하드립니다. 특히 HD현대미포는 매도하지 말자, HD한국조선해양도 매도하지 말라 해서 이제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관점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290만원 일주일간 버셨고요. 보시면 코스맥스 110만원, 세진중공업, HD 현대중공업 여러분들은 이제 눈치가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교육하는 종목들이 주로 실적이 우량한 종목들입니다. 코스맥스, 세진중공업, 하나오션까지 53만원, 250만원 수익 나셨고요. 4천만원 수익 나셨네요. 7월 한 달간 축하드립니다. 7월 한 달간 1800만원 수익 나셨네요. 손실 난 것까지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요. 지금 분위기 너무너무 좋고요. 멤버십은 이렇게 그 시장 대비해서 큰 수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